안녕하세요. 3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본사 과장으로 승진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사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무리한 대출과 신축 아파트라는 현실 앞에 비참하게 무너졌던 패배자였습니다. 오늘은 저를 오로지 경제적 도구로만 평가했던 한 여자와 그 끝에서 만난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백화점 주차장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곁에는 말없이 제 팔짱을 꽉 끼고 있는 일본인 아내 유키가 서 있었고, 우리 앞엔 3년 전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신축 아파트를 사오지 못한다며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전 여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경악과 질투로 가득 차 파르르 떨리고 있더라고요. 오빠, 이 여자 누구야? 설마 진짜로 이런 외국인이랑 결혼한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나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지 마. 우리 이미 남이잖아. 그리고 네가 버린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렸는지 이제야 좀 실감이 나. 나는 그녀의 시선 따위 무시한 채 아내를 위해 고급 세단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는 걸 보니 그제야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녀와는 2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긴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35이 되던 3년 전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준비하며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했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녀는 틈만 나면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지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제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 말 잘 들어.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만 집 사. 내 친구들은 다 영끌해서 신축 아파트 들어갔어. 오빠가 대출을 7억만 더 받으면 우리도 20평대 신축 아파트는 충분히 들어가. 나중에 오르면 다 갚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겁쟁이처럼 굴어? 영희도 내 앞으로 해줘. 그게 안 되면 나 이 결혼 못해. 이게 내 마지막 조건이야. 그녀의 날선 요구는 송곳처럼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당시 35,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억 단위의 빚더미에 앉으라는 압박은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번듯한 신축 아파트가 마치 결혼의 절대적인 출발인 것처럼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저희 부모님이 은퇴 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금까지 집값에 보태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거든요. 이 여자는 나라는 사람과 함께 늙어갈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신축 아파트에 입성시켜줄 담보대출기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이가 35이나 먹어서 왜 이렇게 대책이 없니? 우리 딸 평생 구축 아파트에서 고생시킬 거면 애초에 시작도 말았어야지. 장모님이 될 뻔한 분의 멸시 가득한 눈빛은 제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리는 결정타였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영끌 타령과 대출 상환 계획서 압박에 저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사이의 신뢰는 빚더미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파혼이라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제가 어렵게 마련했던 전세 자금 중 일부를 피해 보상이라며 악착같이 챙겨서 떠나버리더라고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벽지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일본 지사 발령을 자원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지낸 첫 1년은 그저 일에만 파묻혀 지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누군가를 다시 만날 엄두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퇴근 후 텅 빈 방에서 캔맥주 하나로 끼니를 때울 때면 자괴감이 밀려와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중 운명처럼 지금의 일본인 아내 유키를 만났습니다. 유키는 사람의 가치를 조건으로만 판단하던 사람들과는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제 연봉이나 아파트 대출 가능 금액을 묻는 대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떤 일상을 보낼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큰 집은 필요 없어요. 같이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유키가 건네는 그 소박한 위로가 제 부서진 자존감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전 여친 수민이는 제가 아플 때도 본인 친구들 만날 때 들고 갈 명품 가방 사달라며 투덜대기 바빴는데, 유키는 서툰 솜씨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배워와 대접하더라고요. 화려한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공원 벤치에서 유키가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 지옥이 아닌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대 후반, 다시는 사랑을 못할 줄 알았던 저에게 유키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비로소 저는 진정한 가정을 꾸릴 결심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밥을 사면 다음엔 꼭 본인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겪어왔던 관계들은 남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만 느꼈던 저에게 이런 상식적인 배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거든요. 아내의 내조와 저의 노력이 합쳐져 저는 현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올해 당당히 본사 과장 승진과 함께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주변의 시선들은 여전히 사람의 가치보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을 더 앞세우는 분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귀국 후 우연히 참석한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저는 전 여친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버리고 선택한 그 조건 좋은 남자와 영끌에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경매의 집이 넘어가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이혼 위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들렀다가 운명처럼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내린 신형 세단과 제 옆에 있는 일본인 아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염치도 없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섰더라고요.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일이 진짜 잘 풀렸다며? 나 사실 그때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오빠 말이 맞았어. 누구시죠? 아, 신축 아파트 명에 안 해주면 파혼하겠다며 매 부모님 퇴직금까지 탐내던 그분인가? 그녀는 당황하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소름이 돋아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영끌했다가 집은 경매 넘어가고 그 남자는 잠적했어. 우리 예전 생각해서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따지던 그 신축 아파트가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네? 안타깝게도 내 인생에 네 자리는 이제 하나도 없어. 저는 그녀가 손에 꼭 쥐고 있는 백화점 할인 쿠폰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집착하던 신축 아파트, 나 아내랑 같이 노력해서 이번에 30평대 신축으로 장만했어. 대출 압박 같은 거 없이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아는 척하지 마. 너는 네가 선택한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길 바란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한 얼굴로 저와 유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차에 올라타는데 3년 동안 묵었던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혼이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번듯한 신축에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형편에 맞춰서 조금씩 키워가는 마음 편한 시작이 먼저일까요? 어떤 쪽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해주시고 이야기로그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조건이나 대출 압박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